자, 4.16 세월호는 온 국민의 아픔이었습니다. 303에 우리 그 새털 같은 어린이들이 살아 있었으면 지금은 거의 성인이 지나서 거의 28, 29, 거의 30이 됐을 나이입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 중에 뭐 성인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세월호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인 애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거는 참사 중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참사예요. 구할 수 있는 걸 못 구했으니까. 무려 이 12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전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인 거고, 오히려 스스로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탈출했던 분만 살아남고, 지휘하는 사람들이나, 해경의 말을 들어서 그냥 제자리에 있어라라고 기다렸던 학생들만 이렇게 큰 피해를 봤다는 거죠. 여기에 책임 소재도 있지만, 이 자체가 국민적 비극이라는 점은 늘 공감해야 되는데, 우리 국집놈들은 조사도 방해를 했었지만 이러한 공감력도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당대표나 뭐 당대표가 지금 사진 찍으러 미국 가가지고 지금 인생사진 찍고 있다 보니까 뭐 당대표가 못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원이 사실상 참석을 안 함으로써 국짐이 완전히 개무실했거든요. 우린 대통령도 최초로 갔는데 지들이 무엇이 바쁘다고? 지들이 정치를 해, 의정활동을 해, 아니면 선거를 지원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았어. 아무것도 안 한 새끼들이. 바빠서가 아니고 국짐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16 재단 측에서 참석 요청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월 달에 어떤 뭐 당대표 뭐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한테 참석해달라고 보냈고,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별도로 공문까지 접수를 시켰다고 해요. 그 공문이 존재해 있습니다. 공문을 못 받았다고 그럴 겁니까? 실제로 송원석 의원실은 4.16 재단 측에서 통화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4.16 재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측에 보낸 공식 공문까지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국짐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국민적 비극에 대한 공감도 없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이걸 갖다가 최소한의 예의도 표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의 덕목도 없는 겁니다. 언제 공문 받아서만 가요? 정치인이? 응? 정치인이 안 불러도 나타나잖아, 표 필요하면. 그게 선거 핵심이야. 직전 되면 왜 산악회 가는데 산 꼭대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맞아. 돈도 안 내고 막걸리 얻어먹고 표 부탁하고 가냐고. 아무튼 얘네들은요, 뭐 당대표는 해외 출장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거기도 안 불렀는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 한 놈이라도 나서가지고 여기에 최소한의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유족들이나 사람들한테, 대통령도 와 있는 자리니까 그래도 쟤는 최소한 사람이 됐구나. 뭐 반성을 하거나 역사의식이 있거나 공감력이 있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건데, 민주당이 하면 다 싫은 겁니까?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하고 있으면 그거를 절대로 그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4.16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주범으로 뽑혔던 유병헌 일가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1,000억 이상의 뭐 재산을 압류를 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받아내겠다. 그리고 뭐 과징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큰 제재를 줄 것처럼 그러고 큰 소리들을 치면서 유족들을 달래고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 12년 동안
민사재판을 일부러 걸게끔 만들고 그 민사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거 제출을 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압류해놨던 1,000억대의 부동산 대부분을 풀어줘 버렸답니다. 4억 환수하고요. 1,000억 원어치 부동산을 풀어줘 버렸대요. 예를 들어 유가 채권이나 동산이나 무슨 뭐 귀금속이나 이런 것처럼 진짜로 잡기 힘들고 확보하기 힘든 거면 그래 성의가 없어 뭐 그거를 저애들이 잘 숨겨갖고 환수를 못했나 보다라고 치는데 아파트 200채가 넘는 아파트에다가 각종 부동산들을 다 압류를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도 걷어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대놓고 짜짓기 한 거, 짜고 치는 고스톱 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유병언의 가족 것으로 의심되는 1,000억 원대 자산을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환수한 돈은 수억 원에 불과한데요. 아이고, 자, 미국 매드포드라는 아주 부유한 곳에 무려 화장실 11개가 있는 대저택에 유병언의 차남인 유혁기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요거를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 저택이 그 2014년에 정부가 해외 자산을 추적할 당시에는 포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현재는 사녀인 유상나 가족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착이 안 됐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되는 게 차명이나 가명으로 옮겨가 있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200채 넘는 아파트들 저거 다 차명인 걸로 돼 있는데 그 차명주들이 이건 내 집입니다 하고 소송을 낸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제대로 거기에 대한 소명 절차를 못 해갖고 당신 집이면 당신 대상권이네. 그러면 압류 풀 테니까 갖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봐준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저택은 그때는 우리도 몰랐지만 프랑스 쪽에 있는 고급 주택 단지에 빌라가 여러 채 있고 거기에 유병언이 살아서 숨어 있다. 그 자녀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유병언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빌라가 있었어요. 그것도 결국은 압류를 못했다니까요. 검사가 그거를 잘 조사를 안 하니까 판사 측에서 법원이 검찰의 물증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 유병헌의 가족들 손 다 들어줘가지고 결국 다 검찰이 다 풀어줬어요. 아파트 압류를. 이걸 해놓고 다 풀어준 거야. 그래서 12년 전에 1,000억대로 압류를 했으면요. 그동안 부동산 상승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최소한 3,000억은 됐을 겁니다. 지금 가액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까지 그걸 압류해서 쥐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최소 3,000억은 달 부동산이에요. 강남 이마에다가 상가에다가 아파트가 220채면 도대체 어디 있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으나 12년이 들었으면 최소 2배 가까운 가격은 넘게 나왔을 거라고. 강남에 있으면 더 올랐겠지. 근데 이거를 압류를 시켜놓고 다 풀어줬다는 거야. 그 차명주들이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검찰이 패배해줄 결심을 한 거지. 그렇지. 결국 1,700억의 구상권을 집행한다고 해놓고 1,000억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3년, 12년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거 잡았으면 1,700억 다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준 거. 그러면 왜 풀어줬을까요? 일방적인 가해자이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켰는데 왜 유병헌 일가가 주범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추징금을 왜 안 받았겠냐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짜고 친 거 아니냐. 지금 이 사고에 대한 모든 원인을 유병헌 일가가 책임져주는 조건으로 유병헌은 갑자기 일주일 열흘 만에 시체로 나타나가지고 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얘가 유병헌입니다. 저 썩은 이빨과 임플란트 하나 없는 그 치열 구조를 보면서 이게 원래 유병헌 회장이 치과 기록이 이게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정체불명의 시신 하나를 갖다 놓고 유병원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걸로 종결시킨 거잖아요. 자식들 처음에 다 구속시켰어요?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다 풀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예 구속이나 재판장에 제대로 나타난 적도 없어요. 결국은 다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그리고 이 세월호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상사도, 인천에 있던 상사도 법정 관리 처분해갖고 깔끔하게 자산 처리하고 빠져나가서 그냥 해지가 돼버렸습니다. 그 회사 가진 자산도 압류해갖고 처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유병원 일가를 봐주고 유병원을 도피시키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 사건의 진범이 사실상 유병원이 아닐 가능성,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나중에 구조 지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냐는 거야. 그리고 이거 기억나세요? 갑자기 기억난 건데 그때 구원파 무슨 저기 할 때 우리가 남이가 그때 구원파 교단 쪽하고도 연결을 시킨다 그래갖고요. 구원파가 갖고 있는 부산, 경주, 제주도에 있는 농장과 임야 건물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종의 추징 대상으로 잡아갖고 처음에는 수사를 하는 척 했었어요. 근데 구원파 건드렸습니까? 우리가 남이다 피켓 저거 하나, 김기춘 시장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저거 하나로 구원파는 그냥 풀려났어요. 이게 있었어.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저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결국 남이 아니었던 새끼들이고 아무도 사법적으로, 재산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그 비극의 미중류의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그걸 누가 담당했다? 검사와 판사들이 지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이것뿐이겠냐고요. 더 검찰을 웃긴 해오기에. 거는 그때 검찰이 이게 현수막이 국민 여론에 안 좋다라고 내려달라고 전화 걸었다 그거 공개됐잖아. 개쪽 팔았잖아 검찰이.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굴복해갖고 다 풀어주고 전부 다 불구속 수사하고 결국은 재산까지 압류했던 재산까지 12년 동안 깔끔하게 하나하나 다 풀어준 겁니다.